번째 강의. 네, 강의입니다. 저는 예, 제 딴에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어저께 독신 장점, 단점을 얘기를 하고, 오늘은 독신을 살기 위한 준비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여기 가기 전에 나는 왜 독신을 선택했느냐부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게 좀 삐뚤어졌네. 잠깐만. 아니 뭐 그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지? 그 상관없을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점도 있는데 어차피 끝날 때 단점 1강을 보시고 오시면 돼요. 왜 단점들이 많은지. 단점들에 보면 되게 슬픈 것들이 많아. 막 솔직히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고, 재밌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내 소형가치, 내 인간으로서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많이 소멸됩니다. 사실 사람은 사회적으로 누구 아빠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물론 스트레스 엄청 많고 자기 시간 없고 자아가 없어지는 거 압니다.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을 통해서 제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근데 제가 독신으로 자유롭게 살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고 인류가 왜 그런 스트레스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걸 이해했다면 독신에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자존감도 많이 낮아질 뿐더러 소형 가치도 없고 이용 가치도 없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이유도 딱히 없어. 사실 매일 재밌어요. 여러분, 매일 재밌는 거 그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재미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막 그런 것 같아. 이제 막 연예인들이 막 요즘 최근에 이슈 되는 게 이제 막 지 드래곤이 이제 마약을 하잖아요. 그들이 왜 마약을 하겠어? 뭐 결단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도 제가 누구보다도 자기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컨트롤이 철저한 사람들일 거예요. 지디 봐봐요. 그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결단력이라든지 컨트롤력이 떨어질까요? 나인. 우세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그 재미라는 거란 단어에서 아마 끝을 보지 않았나.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고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독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유롭다는 건데, 그 자유가 한없이 많아지면 그 자유는 저를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만듭니다. 자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고 쉬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아가는 낙이 없어져요. 예.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팔자 편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팔자 편한 소리 맞습니다. 팔자 편한 소리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했을 때 저는 팔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당신들이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그 정말 지옥 같은 그 삶이 저는 인간의 어떤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어쨌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와이프 어떤 득사에 한다 칩시다. 하지만 어쨌든 가정을 꾸리고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는 걸 가지고 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책임지기 위한 되게 멋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신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가 뭔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나는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부담 주는 줄 알았던데, 그게 그 말이 아니야. 진짜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거는, 내가 짐이거든. 근데 나라는 짐이 그들을 지탱했던 거야. 지탱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 어쨌든 제가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그렇게 제가 깨달음을 얻고, 그 고통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일인 거를 알면서도 왜 독신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독신 이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독신을 고집한다라는 거에 어감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독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정을 꾸릴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경제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요즘 20, 30대들은 독신을 선택하는 데서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한들 저는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습니다. 풍요롭게 산다 한들 뭐 저는 독신을 고집할 이유가 첫 번째는 1번 사랑. 제가 뭐 되게 뭐 강의한다고 해서 되게 억지로 짜집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 얘기예요. 사랑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사랑하고 뭐 사람을 사랑 이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좋아할 수도 있어. 어차피 내가 남자니까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애들 귀엽잖아. 그걸 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 같아.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의 얘기를 꺼내자면 뭐 내가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뭐 얘기하기가 참 곤란스럽긴 한데 타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좀 뭐라 해야 되지, 손해보는 거를, 타인을 손해본다는 표현보다는 배려한다, 아니면 타인에게 양보한다, 아니면 타인 때문에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사랑이 없다. 과연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솔직히 고민을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고 뭐 사귄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뭐 부모님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뭐 그런데, 물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과연 자격이 된다는 말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물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진짜 그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건가? 아니면 뭐 정인가? 그러니까 제가 뭐 본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르겠어요. 그냥. 왜 사람한테 저렇게 희생을 해야 되고, 그게 내가 봤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까 사랑을 또 전달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 하잖아. 나는 사랑을 몰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살면서 계속해서 제가 되풀이했던 게 사랑을 모르겠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알겠거든요. 자식을 키우려면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을 듬뿍 줘야 돼. 진짜 많이 줘야 돼. 와이프도 사랑을 듬뿍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라들이 사실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애들도 와이프도 이제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의 표면적인 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깊이 안에 수면에 깔려있는 거는 사랑의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을 하지만 방식이 틀려서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서운한 마음들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른 문제들이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지만, 하여튼 저는 그 베이스에 사랑이 밑에 깔려있다면 사실 그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 사랑이라는 문제점을, 사랑이라는 무엇이 저는 모르겠고, 솔직히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라고 저까지 생각하는 인간이야. 어쨌든 제가 결혼을 선택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배운 적도 없지만 배울 수도 없을 것 같고, 저 안에는 그게 닫혀있어요. 사실 이게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어떻게 사랑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부모님한테 배웠어야 되자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부모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책임과 자기의 어떤 자기의 가정이잖아요. 자기의 가오를 지키기 위한 우리를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안 하면 자기 가오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저는 뭐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걸 왜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독일에 이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저를 이제 케어하신 분이 계신데, 저 그분한테서 약간은 좀 감정을 느끼긴 해요. 이 사람 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슴에서 울컥하긴 해. 왜냐하면, 예, 그냥, 뭐 완전 눈 색깔 다른 완전히 그냥, 완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외국인을 이제 걷어서 뭐 먹이고 공부시키고, 뭐 지금까지도 저는 할아버지는 그냥 저희 친할아버지라 생각하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액션들, 그게 저는 약간은 우리 부모님하고 다른 느낌을 좀 느껴요. 이렇다고 또 우리 부모님을, 참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솔직히 제 친한 친구들하고 한테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죠. 그러니까 너는 더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되게 냉정하다. 하지만 이제, 예, 그 마음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줄 모른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랑을 모른다도 맞지만 사랑을 주는 게 되게 어색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어색한 사람이라서, 그게 어색하면 저는 사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하든지 말든지. 근데 제 생각이라서 저는 이제 사랑 때문에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면 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냥 왜 내 독신을 사느냐, 좋아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성이 거지 같아요. 부끄러워 뒤지겠네 진짜. 근데 진실. 그러니까 인성이 거지 같다는 건 말은 뭐냐면, 이것도 뭐 그런 말도 있어. 내가 낸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는 인간하고는 손절하라 하는데, 뭐 저랑 손절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그렇다고 뭐 이때까지 뭐 사람을 패거나 뭐 그런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사소한 것에 화가 많아요. 이게 분명히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안 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편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게 다 나옵니다. 제가 누나랑 엄마를 곁을 떠난 이유가 그래요. 누나랑 엄마만 눈에 보이면 그렇게 지랄 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가정이 있으면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손찌검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가정 폭력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지랄은 개지랄을 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뭐 오은영 박사님들은 되게 쉽게 얘기하고 뭐 그러시니까 하는데, 이게 역사가 있거든. 이게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게, 아까 인성 얘기하다가 이제 테이블 갈았는데, 인성 얘기를 하자면, 인성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뭐 이건 자랑이 아닌데, 사실 그걸 안다면 고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닌 게, 고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인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나이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완성된 거야. 그럼 뭐 그 중간에 제가 뭐 이제 인지력을 가지기 시작한 게 20대라면 그 당시에도 뭐 인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죠. 인성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 친구 관계 좋았고, 뭐 크게 뭐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 안 됐고, 뭐 군대도 갔다 왔고, 물론 군대에서는 뭐 좀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뭐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 안 됐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성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 시기에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가혹한 행위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긴 해.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마음도 많고, 그리고 이제 화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매일 뭐 학교 폭력, 지금 같은 학교 폭력은 아니고요. 그냥 워낙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예, 그냥 뭐 선배들한테 아니면 동기들한테도 제가 왜소한 체격이다 보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아갖고, 저는 사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그냥 무서워.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냥. 물론 친구도 있고 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화로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스트레스가 오면 저는 진짜 심지어 저는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와갖고 뭐 대상포진도 걸리고 하여튼 위도 금방 아프고 조금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저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그만한 그 긴장된 상황, 이를테면 누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누가 나한테 지시를 내리거나 누가 나한테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생긴다.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생긴다. 그러면 못 참아요. 손을 벌벌 떨어니까. 이거 인성 문제예요, 이거. 예. 그 뭐냐, 누가 이근대이가 하듯이 인성이 문제 있냐? 예, 저는 인성이 문제 있습니다. 이거를 숨기고 싶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짜증남을 사람들 참은다 하는데, 이거 약간 공황 같은 거라니까? 이거 참아지라? 손이 떨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노는 것도 제일 좋아하는 것도 뭐냐면, 그냥 이제 일단 약간 되게 그냥 그래야 하여튼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가족들은 되게 고통받습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겁니다. 저 주변에 있으면 저 부모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어.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랑 있으면 한 1년만 같이 살아도 어머니가 한 10년 늙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빨리 어머니 옆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했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아니면 누군가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 제가 병이 있다는 걸 좀 알고, 물론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서 병 진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성과 같이 한 건데, 이거는 저도 이게 왜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가정이라든지 아까 사랑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그랬죠. 사랑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에서 약간 좀 행복한 감정들, 기쁜 감정들 이런 것들 약간 부정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회의적인 성향을 되게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거를 저는 굉장히 꼬집으면서 그거를 비판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설사 제가 이거는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저는 20대 때부터 이렇게 되게 좋은 커플들, 되게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 보잖아요. 그럼 부럽다는 느낌보다는 저 가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왠지 몰라 나도. 그리고 화목한 가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화목한 가정들이 부럽거나 막 그러지 않고 저 아빠가 되게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거는 20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그 가정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제 좋아야 되잖아. 근데 나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봐도 그때부터 그 생각했다니까? 저 엄마 되게 힘들겠네.
미친놈이라니까. 아빠, 그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에, 뭐, 이렇게 단란하게 가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단란해 보이진 않아. 왜냐면 아빠들이 보면 대부분 뒤에서 걷거나, 아빠들 되게 축 처진 어깨가 보였어, 저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게, 예,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4명 중에 1명이 불행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행복한 가정생활 뭐 아니면 뭐 저희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뭐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저는 계속 반기를 듭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아니 그거 다 그냥 짜고 치운 고스톱 아니냐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힘들게 사는 게 당연히 힘들게 사는 게 되게 현실적으로 사는 게 인간으로서 솔직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삶이 힘들지만 그게 그냥 사랑으로 포장되면서 한 명을 그냥 죽이는 거 아니냐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시작했다니까. 아 저는 예 그냥 이쪽 계통에서는 거의 뭐 앨런 머스크 쪽입니다. 그냥 이건 완전히 뭐 스티브 잡스예요. 저는 이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타고난 놈 못 따라갔다니까. 저 타고났어요. 그쪽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태생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어떤 그런 화학, 화목, 뭐 행복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세적인 못하고 염세적인 학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누구였지? 뭐 회의주의 적인 뭐 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 사실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삶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삶의 비극을 얘기하거나 뭐 괴테나 니체님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이 뭐가 있냐? 여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을 뗍니다. 여자들은. 예. 꽃 보고 이쁘다고 얘기하고 꽃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애기 보고 귀엽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자의 어떤 그 텐션인데 저는 거기다가 찬물을 그냥 확 끼우거든요. 그냥. 이거 애를 키워봤냐고, 애랑 같이 살아봤냐고, 애가 귀엽게, 뭐, 이딴 식으로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그렇다 다 칩시다. 근데 이제, 제가, 여자를 만났다. 여자를 만난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사람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자를 만났을 때 성욕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나 생각해요. 되게 미안한데 내 여자친구들한테 사랑을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한테 사랑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을 받고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관심 받고자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랑을 줄 줄 모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을 이해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이 내 앞에서 왜 울었는지 또 이해도 안 되고 약간 사이코패스인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다 치고 여자 한 명을 만나서 그 여자가 오래 갔었으면 그리고 그 여자가 나와 잘 맞았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그들을 만나면서 항상 의심을 했어.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뭐 내가 여자친구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려는 그런 병신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나를 왜 만나지? 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 약간 자격지심도 엄청 많고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쟤들이 만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쨌든 꼬실 때 또 열심히 꼬셔. 약간 이벤트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치듯이 이제 막 달려들지. 자존감은 낮으면 자신감은 또 있거든. 이게 존나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내가 그 상관관계를 얘기해 줄게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신감은 왜 있는지. 자존감은 낮은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막 들이대요. 그럼 이제 성취를 하지. 성취해놓고는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을 하죠. 쟤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매달렸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면 여자들 얼마나 학을 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학을 뗀다 진짜. 저는 그냥 그런 식이었어. 그냥 매번 싸울 때 니 나 안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두고 나갔어. 왜? 난 자존감이 남자라서 걔들을 계속 의심했어. 날 좋아했던 사람들을. 그건 지금 똑같아. 지금도 누구를 만나잖아요? 내 이상형이야.
와, 나도 이상형이 있거든. 결혼은 생각 없지만, 뭐 미칠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그냥 빗발을 깔아. 그런 애가 나를 왜 좋아하겠냐는 생각을 해요. 와, 이거는 진짜 답 없지 않나? 내가 왜 독신을 사는지 알겠죠? 되게 슬픈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인성도 좋아야 되고,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알아야 되고, 자존감도 높아야지 가정을 꾸리거나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저는 그 세 개 다 안 돼. 와, 이거 뭐, 난 나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독신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기보다는, 뭐, 선택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람을 보고 이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이쁘다라기보다 매력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바로 손을 꺼져요, 저는. 저런 매력적인 애가 나를 왜 좋아하지?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 이거는 진짜. 어떤 연애의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저는 솔직히 연애는 잘해요. 연애, 여자 꼬시는 건, 솔직히 제 콘텐츠 보면 여자 꼬시는 거 잘합니다. 그냥 잘 꼬실 수 있어요. 자신감 있으니까. 여자 꼬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자한테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자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총체적인 난곡이고, 이거는 오은영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긴 해. 난 아마 오은영 선생님하고 얘기 나눠도 내가 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 예.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고, 제가 아까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이 바닥이면요, 자신감을 왜 높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여자로 칩시다. 자신감이 나타나는 거는 저 여자한테 나는 까여도 될 만한 사람이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내가 왜 까여? 나같이 잘난 사람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나는 내가 어차피 바닥이에요. 나는 그냥 분명 개무시 당해도 돼. 내가 그래서 클럽을 좋아하는 게, 클럽에서 개무시 당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와, 이것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시 트라이하고 까여도 별로 내상도 없고, 다시 트라이하고 다시 까이고 해도 이런 게, 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니까. 아, 이거 슬프다. 근데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가자면 저는 집에서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맨날 너들 많았다 그랬잖아. 뭐 그런 쪽에 내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누구를 사랑할 만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 스스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 나는 사실 그게 또 안 되었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날 지켜주지가 않았거든, 그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도 뭐 지켜준 게 아니고 부모님도, 왜냐면 부모님 돈 번다고 바쁘셔갖고 제가 두드려 맞고 왔는지 이런 거, 뭐 누나가 한 번씩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하던데, 뭐 사실 누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도리가 없지.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모르겠, 중고등학교 때 인성 갖고 지금 많이 40 먹어갖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부끄럽긴 한데, 물론 나도 20대 때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왜 그러지? 왜 나는 후배들이든 뭐 내 여자친구든 왜 나는 그 애들의 어떤 그런 품을 줄 모르지, 사랑할 줄 모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 사회적으로 나는 되게 어릴 적에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컸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주거나 누가 나를 안아주거나 뭐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후회는 없어요. 왜? 독신으로 살면 되니까. 예, 독신의 장점도 많거든. 그러니까 독신의 사람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치 모두가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려야 되는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독신을 선택한 이유가 이런 베이스가 있었고, 이런 베이스로 나는 독신으로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누군가를 품거나 이런 거가 솔직히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사실 나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고, 그걸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고, 저는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고,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기 와이프의 어떤 문제들을 품고 안고 걸어가고 있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저는 그거를 피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만한 사랑이 없어서 계속 사랑 얘기를 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나는 왜 독신을 선택했는가? 이거 지금 이 뒤에 강의랑 연결되니까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독신은 그냥 사실 실질적으로는 결핍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면 저는 단호히 얘기하는데 가정을 꾸리는 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힘들더라도. 그게 좀 더 삶을 재미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값지다 이런 표현은 되게 좀 약간 너무 구태의연한 표현 같고, 그냥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독신이라는 이런 자유롭고 편한 생활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을까. 뭔 개소리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처럼 결핍이 있었거나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